안녕하세요. 엔젤 디자이너 조한씨입니다. 요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주식 블로그를 운영해도 될까요? 혹은 저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뿅! 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꼭 전문가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인플루언서를 하기에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또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뭔가 내가 능력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리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바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SNS 매체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까? 물론 굉장히 많은 주제와 다양한 어떤 깊이들을 각자의 어떤 채널의 특성에 맞춰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바로 그 부분, 내가 과연 이 콘텐츠를 다룰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분들이 늘 있듯이 여러분들보다 그 분야에서 정보가 덜 있으신 분들,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전문가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대중의 시야가 다르고 또 그들이 나나 혹은 진짜 전문가를 바라볼 때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떤 요리 유튜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요리 유튜버들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쉬운 요리법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맛깔난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백종원 선생님처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자신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레시피 위주의 채널이나 혹은 영상미 위주의 채널이나 혹은 백종원 선생님 같은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완성되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을 볼 때 우리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볼 때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뭔가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지? 이번 주말에 손님이 오실 때 그때는 뭘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채널을 접근한다면 영상미나 혹은 청각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요리 채널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면서 힐링하고 또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결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 백종원 선생님과 같은 채널을 볼 때 저는 약간 팬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요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채널일지라도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운영하는 사람이 또 어떤 캐릭터와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카테고리도 다른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종원 선생님만큼 폭 넓은 요리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요리 채널을 운영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두 번째
번째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반드시 지식이나 혹은 정보의 양만으로 점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블로그를 갔다고 할게요. 그 블로그에서 느끼는 어떤 저의 감정은 그 블로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을 때에만 만족하고, 그리고 정보 양이 많지 않았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 한 편, 자작시 한 편과 사진 한 장을 올려놓은 곳은 어떤 내가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손치더라도 저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블로그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 평화로움, 만족도, 이게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용히 서위치를 꾹 하고 누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강점은 정보의 양이나 지식의 양, 그것 하나로만 그 점수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로만 내 채널에 방문하시는 방문자들에게 어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할 때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얼마나 잘 채널에 담아낼 것인가도 여러분들의 채널이 경쟁력을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MBTI 성향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신고하면 바로 시작이 IS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ISFP가 특히나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채널을 시작할 때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과연 내가 채널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데 과연 난 운영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수가 ISFP에 분포하고 계세요. ISFP는 내향적이고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동시에 S 성향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식을 가진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정의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많이 가졌을 때 스스로 안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S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개 라이센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의료계나 혹은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어떤 간판? 이런 것들, 학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채널의 주제가 그런 학위나 혹은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혹은 받쳐지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하시고 시작하시는 거 머뭇거리시죠. 그런데 이제 I까지 붙어서 IS가 되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시는 그런 성향을 띠십니다. 동시에 FP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면서도 또 유연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것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때 다소 힘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SFP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고 또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융통성이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정했을 때 사사로운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와 하고 이렇게 불도저처럼 뚫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백종원 선생님처럼 그런 어떤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과연 요리 채널을 운영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또 내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라이센스나 그런 어떤 지도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유튜브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정보의 양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든 블로그든 혹은 인스타그램이든 정보를 전달했을 때 빠르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냥 정보만 일방적으로 주는 채널이 되었을 때에는 어느 순간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나의 채널이나 혹은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인 나조차도 별로 궁금해지지 않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보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매력이 내 채널에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하시고 전략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나를 매력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를 드러내면, 그러면 빠른 속도로 채널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채널들이 확장될 수 있고요. 그렇게 확장되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로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이야기,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MBTI가 20, 30대들 사이에 굉장히 큰 유행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 MBTI를 가지고 상대를 혐오한다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MBTI는 성격 유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넣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엔잡이나 혹은 나한테 맞는 어떤 인플루언서로서의 채널 혹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은 MBTI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성향이 더 강한지, 또 나는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내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역량을 재단해 버린다든지 어떤 큰 틀 안에다가 가두어 버린다든지 혹은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절하해 버리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도구도 어떤 좋은 쓰임이 있지 않으면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BTI를 활용하실 때도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용도, 상대방을 평가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잡 디자이너 조한 씨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인플루언서를 준비하시는 혹은 인플루언서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정보와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